이렇게 해서 갈비찜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렁뚱딱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특집 갈비찜입니다. 함께 만들어 보시죠. 소갈비찜입니다, 여러분. 핏물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설탕을 좀 풀어서 설탕물에 한 3시간 정도 지금 핏물을 뺀 상태고요. 핏물을 뺄 때 저는 설탕을 넣은 이유가 삼투압 현상 때문에 핏물이 좀 더 완벽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핏물을 뺀 고기는 이제 지방을 한번 제거를 해보고요. 이제 초벌로 한번 데쳐 볼 거예요. 지방 제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찜용 갈비는 뉴질랜드산을 준비를 했고요. 지방은 이렇게 겉에 붙어 있는데 조금씩 붙어 있는 거는 굳이 제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방이 덩어러져 있는 부분만 칼로 이런 식으로 지방만 살짝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이런 지방을 제거를 해 주셔야 좀 더 깔끔하고 기름이 덕지덕지 붙지 않는 그런 갈비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양은 어떻게 잡으면? 보통 갈비 같은 경우는 뼈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1kg 기준 2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는 한 2kg 내외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2kg면은 대략 한 3, 4인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고기를 좋아하시면은 한 번에 많이 해놓고 보관하시면서 드실 때마다 꺼내서 데워 드셔도 되는 거고요. 나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넉넉히 하셔서 지인분들과 나누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핏물은 잘 빠졌고요, 여러분. 이런 지방만 잘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뼈가 붙은 갈비뼈 같은 경우는 LA 갈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뼈를 절단을 하기 때문에 뼈가루가 많이 나오거든요. 흐르는 물에 이 뼈 쪽을 문질러서 뼈가루를 한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주산 그리고 미국산 다 써봤었는데 가끔 한 번씩 복불복으로 이 기름이 너무 많은 갈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kg 기준으로 제가 손질을 다 해보고 로스율이 한 이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재볼게요. 지방은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kg 기준 이렇게 지방으로 손질해서 버리는 로스는 한 284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질이 된 갈비를 구매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훨씬 이득이고요. 괜히 좀 싸다고 손질 안 된 갈비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지방 자체가 막 600, 700g씩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주의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치시기 전에 물을 올려놓고 이 월계수잎 한 5장에서 6장만 바로 찬물에 넣어주세요. 팔팔 끓으면은 그때 이제 갈비를 초벌로 데쳐 보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갈비를 넣어주세요.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 이 상태로 5분만 데치겠습니다. 어차피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핏물은 제거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5분 데쳤고요.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해주세요. 월계수잎은 이렇게 걸러서 빼주시고요. 겉에 있는 지방이나 이물질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혹시 모를 뼈 조각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되고 핏물도 좀 더 제거가 돼서 잡내를 잡거나 이렇게 연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꼭 초벌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연육에 특화된 3가지 재료, 바로 배, 파인애플, 키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양파 이렇게 모두 넣고 갈아서 좀 더 고기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3가지 재료를 넣고도 갈비찜을 맛없게 한다 그러면 요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따라 하시면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배 반개, 양파 반개, 그리고 키위 하나, 파인애플 통조림 3개. 자, 이렇게 잘 갈렸고요, 여러분. 제가 배를 굳이 껍질을 안 벗겼던 이유는 갈았던 거를 그대로 쓰시게 되시면은 국물이 조금 텁텁하거나 좀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체에 걸러서 즙만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건더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즙에 갈비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끔 잘 버무려서 냉장고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당근은 이 꽁지랑 앞쪽만 한번 살짝 잘라주시고요. 이런 필러로 껍질을 겉에만 살짝 한번 벗겨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이 손 한 마디 정도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무도 마찬가지로 일단 겉에 껍질을 한번 벗겨줄게요. 요거는 이제 돌려깎기라고 나는 칼을 잘 쓸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를 보시면은 무가 이렇게 있을 때 끝에 대략 한 2mm 정도 섬유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잘라주시면은 무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이나 집에서 그런 거 하실 때도 요거를 제거해 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굳이 육수를 내실 때는 제거하실 필요가 없겠죠? 무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두툼하게 저는 큼직하게 2등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에 들어가는 이런 무나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져 있으면은 얘들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칼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겉에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끝 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뭉퉁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림을 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겁니다. 모양도 이쁘고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넣으시면은 좀 더 깔끔한 국물과 깔끔한 맛을 내실 수 있고요. 좀 더 찐득하고 걸쭉하고 그런 진한 맛을 원하시면은 감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고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밥 비벼 먹거나 그러실 때는 감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당근도 마찬가지로 겉을 이렇게 깎아주듯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와 당근은 준비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야채입니다, 여러분. 양파, 대파, 버섯 이렇게 더 집어넣을 거고요. 이런 양파 같은 경우는 좀 큼직하다 싶으면은 반보다 조금 이쪽 가서 3분의 2 부분에서 잘라주시고 또 큼직하게 6등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파도 좀 큼직하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표고버섯은 3개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 이 2개는 모양을 낼 건데 가운데에서 살짝 칼을 비틀어서 이쪽으로 한번,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리고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내주면 되세요. 그래서 전골 요리나 자박한 요리에 버섯을 이렇게 데코를 해주시면 모양도 너무 잘 나오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갈비를 제가 한 20분 정도 재웠고요. 이런 갈비가 다 들어갈 만한 그런 찜솥에 물을 한 2리터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부족하시면 물을 좀 더 추가하셔도 되니까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물을 한 3토막, 크지 않은 거라서 3토막 넣고요. 좀 크면은 2토막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 한 톨인데 좀 작아서 한 이 정도 준비했고요. 이 면보에 넣어주세요. 핵심 재료입니다, 여러분. 흔히 갈비찜 드실 때 달고 느끼해서 좀 많이 빨리 물릴 수도 있는데 건고추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넣어주시면은 느끼한 맛도 잡아줄 수 있고요. 좀 더 감칠맛이 도는 그런 갈비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고추가 없어서 오늘 저는 베트남 고추를 한 5알 넣어주고요. 만약에 건고추를 사용하시면은 좀 큰 건고추는 한 2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루추 한 숟가락 정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통마늘이 있으면 통마늘을 넣어주시고요. 간마늘은 대략 한 스푼 반 정도 넣었습니다. 풀어지지 않게 한번 잘 묶어주시고요.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올려주시고 고기만 건져서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 상태로 대략 한 1시간 정도를 삶을 겁니다. 이게 오래 삶으면 더 연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고기는 삶으면 삶을수록 연해지는데 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압력밥솥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냄비로 하시는 분들은 총 끓이는 시간이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무조건 끓이셔야 좀 부들부들한 갈비찜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 간 거는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남겨두세요. 이따가 다시 이제 간장과 배합해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이 상태로 끓어오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끓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살짝 열어서 1시간 정도 일단 삶고 있을게요. 갈비찜은 이렇게 물이 끓기 전까지는 센 불로 해서 끓이셔도 되는데 이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중약불로 줄이셔야 됩니다. 센 불로 계속 끓이시면은 고기가 질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끓기 시작한 다음에는 중약불에서 오랫동안 끓이시는 게 꿀팁입니다. 갈비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갈아두었던 과일입니다, 여러분. 다 넣어주세요. 진간장 종이컵 하나입니다. 이게 종이컵이 대략 미리수로는 한 170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흑설탕 종이컵 반입니다. 물엿도 반컵입니다. 간마늘 밥숟가락 기준 한 스푼 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후추 밥숟가락 기준 한 숟가락입니다. 참기름은 굳이 지금 안 넣고 이따 마지막 한 조리 완성되기 한 10분 전에 그때 넣어줄게요. 맛의 극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원 한 꼬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신 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대략 1시간 정도 제가 삶았거든요. 고기는 육질은 정말 부드럽게 지금 삶아졌고요. 아까 넣었던 이 무와 재료들은 일단 한번 걸러줄게요. 불을 일단 잠시 끄겠습니다. 이렇게 걸러서 빼주시고요. 고기를 먼저 걸러볼게요. 이게 바로 걸렀던 고기는 다시 냄비에 바로 부어주세요. 손질해뒀던 당근, 무 골고루 넣어주십시오. 방금 부었던 육수 중에 위에 뜬 기름만 걸러내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냉장고에서 서서히 식히시면은 위에 기름이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름만 걸러내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육즙과 고기의 풍미가 다 빠져있는 국물이다 보니까
이 국물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걸러주시고 이 육수를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 자박하게 살짝 육수가 부족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냉수 넣으셔도 되세요. 부족한 만큼 무와 당근 이런 채소가 익을 때까지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냉수를 넣어서 맞추셨으면은 아까 만들어 넣었던 소스 쫙 부어주십시오.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은 남겨두세요. 이게 간이 짤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졸여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넣겠습니다. 고기는 다 익었고요. 무와 당근이 익을 때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대략 한 15분 정도 지났고요. 거의 한 3분의 2 가량 다 익었고요. 양파와 대파 그리고 버섯 다 넣어주시고 아까 모양 냈던 표고버섯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꿀을 살짝만 이렇게 졸여주시고 뚜껑을 닫고 한 3분 정도만 야채를 좀 더 익히고요. 그리고 국물이 많을 때는 이제 뚜껑을 열고 살짝 졸여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기름을 한 바퀴 싹 돌려주시고 밥 숟가락 기준 1스푼입니다. 깨도 샥샥샥샥 이렇게 뿌려서 3분 정도만 졸여주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졸여졌고요. 국물이 자박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이 좀 많으니까 좀 덜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까 모양 냈던 표고도 양파도 버섯도 이렇게 해서 갈비찜 완성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이 소갈비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 제발 없었길 바랍니다. 그만큼 맛은 보람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초벌하는 것부터 두 번째 고기를 삶고 마지막 작업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이렇게 뼈와 살이 잘 분리되는 갈비찜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기는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발라지거든요. 정말 좋은 거는 고기 씹는 질감도 너무 적당히 딱 좋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20-30분을 좀 더 뚜껑 닫고 익히시면 되세요. 야채들도 너무 잘 익었습니다. 순서대로 야채를 넣었죠. 처음부터 고기 삶을 때 물을 같이 넣게 되시면 너무 푹 익어서 으스러지기 때문에 고기를 삶은 다음에 제가 이걸 넣게 되었죠. 그리고 야채도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다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무도 소스에 듬뿍 찍어서 와, 이거 정말 밥도둑입니다. 고기 한 잔 먹고 무 제가 정말 지금 다이어트만 아니면은 밥을 갖다 놓고 국물에 떠서 막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정말 너무 지금 아쉽고 분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여러분. 이 맛있는 걸 밥을 없이 먹어야 된다는. 갈비찜을 만드는데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반을 투자해서 만들 만한 값어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한번 해드리자면 저는 오늘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구매를 했고요. 고기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한우로 하면 더 맛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찜이나 오랜 장시간 익히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 연육작용과 잡내 제거만 잘 해주신다면 수입산으로도 아주 훌륭한 갈비찜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뉴질랜드산 이 소갈비 2kg 기준 제가 58,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무, 당근, 표고버섯, 야채, 나머지 야채들 다 하고 장료까지 다 합쳐도 대략 한 68,000원 정도면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양이 더 남았고요. 2kg 기준일 때는 대략 4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제사 음식이나 명절 때 가족들과 먹은 음식을 많이 하는데 각 지방마다 다 그런 게 다 다르겠지만 갈비찜은 어딜 가나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맛을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석에는 제가 알려드린 이 소갈비찜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남편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명절 음식과 명절을 다 같이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자, 지금 빨리 마트로 달려가세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잡채 완성입니다.